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 삼국사가 이 기록이 없었다면 진화 대륙을 무조건 카피했다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최초의 개원필 경집에 있는 거를 삼국사 편찬팀들이 최초 원전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사 신흥장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근데 동해지 밖에는 삼국이 있는데 마한변한 진안이요, 마한은 고구려요, 변하는 백제요, 진안은 신하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쪽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쪽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였다. 수나라 황실이 망한 것은 요의 동쪽을 침범한 때문이다라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줄이 보이죠. 다섯 줄이 보이는데 앞에 두 줄반은 이련이 인용을 했습니다. 어디 인용했냐면 마한, 변한, 진안을 쓸 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두 줄반은 인용을 안 했어요. 인용을 이게 왜 인용을 안 했는가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두 줄 반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고리가 고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리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었다. 오월은 양자는 이남입니다. 그리고 유연제노는 태산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고구리 백제가 흔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련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유연제노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송나라에 있는 땅이고 원나라 땅이에요. 감히 우리가 거기까지를 그걸 다 찾아야겠나? 아마 조선 팔도의 몇십 배가 넘지요. 몇십 배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찾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숨겼을 겁니다. 그런데 동국통감부터는 이게 위인전에 있는 게 아니라 헌광 11년조 봉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연구를 안 했을까? 이게 보면 고구리 백제가 어디 있느냐? 5월과 유연제로 5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중국에 고구 삼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누가 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고구리 백제 신라가 조선 팔도에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5월과 유연전후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련이 감춘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최치원의 글이 그냥 꿈이냐, 다른 데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한 사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중국의 25사 중에 남제서라는 지도가 있는데 남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려 백제 지명이 바로 이 유연제로 5월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남제서가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다했어요. 왜 마다가 있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남쪽은 한민족이고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는 여지족이 산다. 근데 이 역사를 배울 때는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민은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유엔제로 5월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동포라는 개념으로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안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에서 유엔제로 5월까지 이게 우리 역사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동포라는 생각으로 이걸 풀어가야 돼. 풀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남조에서 입증하는데 그럼 남조에서 하나만 입증하냐? 아니요. 남조에서 백제해지면 남쪽으로 뭐가 있냐? 백제를 패망시키고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5도독부 중에 웅진, 동명, 저간이 지금 22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어디서 망했을까요? 백제가 분명히 이 유엔제로 5월에서 패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제가 이 땅이 망했다고 해도 고구려 이 땅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걸 샀어요. 그런데요, 최치원은 이 상대사 시중량만 남긴 게 아니라 신라 봉기에 보면 신라가 각각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최치원이 한 말과 삼국사를 편찬한 팀들이 한 말에 그게 한꺼번에 있는데 뭐라고 되냐? 신라는 503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그때냐? 마리간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 그럼 마리간은 뭐냐? 고구려의 지역장과 지역의 지도자가 바로 마리간이나 가한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한이었다가 신라로 독립하는 그 신라가 있는가 하면 아니, 최치원은 아니다. 신라는 전부 다 왕으로 했다. 그러면 최치원의 신라는 바로 유엔제로 5월에 있는 신라였다니. 그러니까 삼국사는 두 신라는 있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라를 하나로 보려고 하니까 유엔제로 5월에 있는 신라를 우리는 안 밝혔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걸 써먹었습니다. 어떻게? 신라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신라방을 만든 것이 우리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해놓은, 왜냐면 25사에도 없습니다. 삼국사에도 없어요. 신라방 지금. 오직 입당국어 순례행기에만 있는 것을 일본인들이 일부러 조선 팔도에서 진출한 신라인들이라 해서 신라방을 만든 겁니다. 왜? 일본은 거기에 완전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 옛날에 신라인들이 진출한 데는 전부 다 일본인들이 뺏을 수 있다는 그런 작전에서 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럼 삼국사의 신라가 두 개다 라는 걸 했으면은 그걸 밝히지 못하니까 아예 유엔제는 5월에는 감춰버리자. 그리고 만들어버리자. 이련의 생각은 거기에 도착. 그래서 이련은 뭐냐? 아와 비합니다. 고려는 우리 땅이고 송나라나 원나라는 우리하고 다르다 라고 생각하니까 유엔제는 5월 역사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서 당서까지 아니 우리 족속은 우리나라에서 헝거리 터키까지가 그게 우리 족속이다. 구리 때부터 고조선 때도 그렇고 고구리 때까지. 근데 우리가 어쩌다 반도사관에 빠져서 민족사관에 빠져서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 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가 100% 살 수 있고 25사 통일전을 100%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우리는 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어요. 조선 시절에
이 기록을 보고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 성호 이익. 성호 이익은 이 기록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록을 왜 줬을까? 그러면서 끝에 가소라는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가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웃긴다. 유엔제는 오를 이건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아니고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근데 그걸 남조서가 입증하고 그럼 남조서만 입증하냐? 아니요. 삼국지 후한수도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당수도 입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 팔도인을 민족으로는 개념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동국통감부터는 삼국사전에도 있고 동국통감 제강에도 있고 동사강국에도 있고 신체호의 폐수고에도 있어요. 그건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와 비하의 개념, 아와 비하의 개념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족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촌까지, 육촌까지, 팔촌까지 해서 그 친족으로 봅니다. 그 밖에는 친족이 아니라 종친입니다. 그런데 10촌 이내만 우리가 따지지 그 위에는 종친을 해서 그냥 대면님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뿌리를 하려면은 요 10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올라가서 우리 조상까지 가면 시조부터 그 후에는 다 종친이다. 이런 개념으로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모든 이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서가 잘못된 거다. 현재에다 맞추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사다 시중당은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왜냐, 이것이 남조서하고 삼국지 후한서하고 신구당서가 입증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재현해가지고 아시아를 호령한 우리 조상들의 업적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연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국어시험을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국어시험을 본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여기 지명이 있으니까 유엔제로 5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죠. 아니, 기록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압록강, 청만강의 발해,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하면서 만주인을 여진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휴전선 북쪽에는 한민족이 있습니까? 휴전선 북쪽에 한민족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조선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 개념이면은 만주인들은 여진족이고 휴전선 북쪽은 조선민족이 한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한민족이라는 말을 썼냐?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한민족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조선민족이라고 했죠. 그럼 조선민족이라는 말은 북쪽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950년 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냐? 북쪽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지도서 빼고 빼자. 그래서 조선 말, 조선 글, 조선어 다 빼고 다 바꿉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민족도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50년 1월부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단어야 1946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선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빨리 이 한민족이라는 단어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유엔제로 5월을 말씀드려서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남북회담을 할 때 저는 남북회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냐? 이 지구상에 남조선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북조선도 없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은 유령이에요. 유령끼리 대화를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상대를 인정해야 조약이 되든 뭘 되는 건데, 유령끼리 앉아서 얘기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령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지금 유엔제로 5월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하다고 할 테지만, 그때는 지금이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동족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휴전선 북쪽 사람은 우리 동포 아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맞아줄 거예요. 동포 아니라고. 근데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포다. 그럼 저보다 미쳤다고 그럴까? 그건 여진족이지 왜 우리가 동포냐고. 그런데 유엔제는 5월에 있는 사람들이 삼국시대 우리 동포다? 한가리 터키까지 우리 동포다? 이러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역사는 왜 하냐? 바로 다물고립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갈 때 평화가 더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하는데? 역사, 우리말대로 많이 변한다고 생각할 때도 역사 뭐하러 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상을 가진다면 미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삼국사와 동일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제로 5월은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되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나올 때까지 부러지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집이 현충원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충원을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에도 가서 이 얘기를 크게 떠듭니다. 동해 집 밖에는 삼국이 있는데 마음 변한 진아니요 많은 국으로 변하는 백지의 진아니 시다라. 고구려 백제가 전성일 때 강병 100만 나무로 오를 침범하고 부로 유인전을 흔들었다. 그래서 장안국가에서 큰 글씨거리 했다. 이 얘기를 사랑스럽게 가서 외칩니다. 왜? 현충원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우리가 배웠더라면 가슴이 다를 거예요. 아시아가 다, 유라시아가 다 우리 동족이라고 하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왜 조선민족을 왜 우리가 동족이라고 해요? 그건 이성계 조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동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기준하면 그 자체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제는 5월까지 우리의 조상들의 강력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엔제는 5월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헝가리 터키까지 가도 몽고나 헝가리 터키에 있는 사람들 다 동족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올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참 불행한 얘기라고 할까.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련이 이걸 외우고 했기 때문에요.
천년간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중국은요, 아니 자기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조정에서 관심을 안 둔 겁니다. 뭐 아니 지들도 안 믿는데 뭐 우리가 뭐 관심 둘 필요 있느냐. 그래서 뭐가 남아있냐. 중국의 18사 통일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유엔제로 5월 속의 지명이 그래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배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중화인이 우리가 동족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될 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먼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 그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역사밖에 없어요. 역사가 입증을 해주는 거니까. 뭐 미국이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요. 따지고 보면 불의 후예가 더 가까운 겁니다. 자, 유럽에는요. 그 많은 나라들, 중국만한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EU라는 걸로 다 뭉쳤어요. 체제가 달라도. 그럼 우리는 불의 후예가 아니 뭐일 이유가 뭐가 있어? 역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거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역사를 왜 하는 그 목적과 함께 바로 해야 된다는 거기에 이정표가 바로 여기 상대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사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모든 역사책을 유엔제너 5월과 조선파도에 대입해보고 그것이 하나 되는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은 우선 큰 그림으로 상대사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